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85회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표현 좀 어렵겠지만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액이죠. 또는 이거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 바로 자본입니다. 아니, 자산입니다.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 자산이고, 뭐 채권자는 이제 부채겠죠.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겠죠. 유출이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 복식부기를 적용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문단 97에 91과 90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급수를 좀 넘치는 건데 한 번만 봐두시자는 얘기입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있는데 재무회계 개념체계 90에 문단 90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내가 지금 회사가 지배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곧 자산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91에 보면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그걸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 지문이 동그라미 1번에 축약돼서 나온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고 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라고 90과 91을 압축을 해서 지문을 만들어냈네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자산과 영업의 수익을 짝지은 거.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죠. 그래서 1번에 투자, 2번에 재고니까 틀렸고 3번 유형, 4번 무형자산 맞고 저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는 이자 수익 맞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것들은 그중에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인데 임대료는 건물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이게 임대업이 주업이면 영업의 수익이 아니겠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빌려주고 돈 받는 거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번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 회계상 현금은 현금인 통화하고 통화 대형증권을 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형증권 주식 빼고 가계수표 맞고 수입인지 빼고 약속은 빼고 자기압 수표 이게 세 가지가 통화 대형증권으로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 다, 바. 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1번.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이 들어왔고 계약금은 부채니까 수익 비용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2번.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냈대요. 전기요금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3번 토지를 매입했대요. 당좌 수표를 지급했어요. 수익 비용 안 생기죠. 4번 현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이것도 수익 비용 안 생기네요. 문제 5번 11월 5일에 현금 과부족 계정의 대변 잔액 20만 원이 원인이 이자 수입 누락을 밝혀졌대요. 현금 과부족 계정이 대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 과부족 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인이 밝혀졌어. 그럼 이렇게 빼야지.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빼고 그것의 원인이 뭐로 밝혀졌냐면 이자 수입 누락.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네요. 답은 4번. 6번. 다음은 매출채권 계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기의 매출액 중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이라면 발생주 위한 단기 매출액은 얼마냐? 얼마를 팔았느냐? 자, 매출채권 전기 2월액이 기초라는 얘기겠죠. 기초의 매출채권이 20만 원이 있고 즉 매출채권 쉽게 말해서 외상매출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얼마를 매출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단기에 얼마나 외상으로 팔았냐. 모든 거래는 다 외상이라니까. 매출액을 찾으라는 거야. 기초에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팔았어.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 현금으로 회수한 게 30이래요. 회수가 30만 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에다가 더해가지고 회수한 거니까 이게 이제 기말이겠죠. 기말이 차기 2월에 잡혀있는 24만 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내면 되겠죠. 별다른 거 없네요. 그래서 20만 원에다가 회수 30이니까 이걸 1이 넘기면 54. 이걸 1이 넘기면 빼기 20이니까 34. 답은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당사의 단기 재고자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하고 총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차이를 찾으시래요. 봅시다. 일단 선입선출법부터 기말 재고를 찾아볼게요. 보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그리고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이 30개야. 선입선출법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팔면 되죠. 요거 날라갔네요. 이렇게. 기말 재고는 이거지. 이 30개짜리가 300원짜리, 40개짜리가 400원짜리.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25,000원인데 이게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의 기말 재고 가액이에요. 그럼 총평균법을 적용해 볼게요. 총평균법은 모든 단가를 다 합치면 되는 거, 합쳐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00원 곱한 금액, 여기다가 200원 곱한 금액, 300원 곱한 금액, 400원 곱한 금액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2, 3, 4, 5, 6, 7, 8, 9, 10, 100개로 나눠요. 그럼 이제 총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총평균 단가는 300원입니다. 300원인데 30개가 날라갔으니까 나머지 몇 개니? 이 어디 것이 됐건 상관없이 70개가 남은 거죠. 37에 21, 2,100원이.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이 2,500원, 평균법은 2,100원. 그래서 차이는 4,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 예수금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단기차입금 부채,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9번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서 이것도 여러분 급수에서 잘 안 나오는 건데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작아요. 이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한번 들어놓읍시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뒤에 가면 더 배우겠지만 재고자산의 숫자 부족인 거야. 그것을 내가 주의를 잘 기울였을 수도 있고 아무리 주의를 잘 기울여도 안 되는 그런 숫자에 따라서 이게 원가성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 쓰는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제 회계 1급 가셔서 들어볼 거예요.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은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면 영업의 비용, 원가성이 인정되면 매출 원가에 가산시킵니다. 10번 다음 중 결합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거죠. 결합관계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쭉 써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왼쪽은 차변, 대변. 자기 쪽이 증가, 반대쪽이 감소. 증가, 감소. 발생, 발생. 그래서 1번 부채의 증가가 이쪽에 올 수는 없죠. 부채의 감소가 적히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11번 순매출액을 구하래요.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걸 빼주면 되겠죠. 총 매출액은 200만 원이고 매출 할인 빼기 20만 원, 매출 애누리 빼기 10만 원, 매입
상관없고 매출 환입 나왔네. 매출 환입 30만 원.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금액 이 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140만 원. 2번 계정 기입의 설명. 저 계정 그려진 걸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상품, 현금. 이게 뭐니? 상품을 현금 주고 사온 거잖아.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준 거예요. 문제의 답은 3번이네요. 13번 영업이익을 계산하래요. 뭐 이거 적을 필요도 없죠. 영업이익은 제일 먼저 매출액 500만 원 빼기 매출원가 마이너스 200. 매출 총 이익 나왔겠죠? 판매비 관리비 빼요. 접대비 빼고 복리후생비 빼고 여기까지가 영업이익이고 나머지는 영업 외 비용이니까 계산 과정에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네요. 답은 3번. 14번 손익의 2연 중에서 수익의 2연, 비용의 2연 이렇게 나왔죠? 2연이 뭐라고 그랬죠? 2연 하면 앞에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 2연. 그럼 수익의 2연이 뭐냐? 선자 들어가고 수익이 들어간 거. 비용의 2연이 뭐냐? 선자 들어가고 비용 들어간 거.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옆에 찾으면 되죠.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선자가 들어가면 2연의 개념, 그 다음에는 비용이면 비용, 수익이면 수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거래 기입에 필요한 보조업으로 올바른 거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방탕상사에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60만 원.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40만 원 받고 현금 40만 원. 잔액은 약소보험이죠. 그러면 받으러 20만 원. 자, 이걸 기록하려면 현금 적어야 되니까 현금 출납장. 상품 팔고 있죠? 매출장.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받으럼 기입장. 상품 날라갔죠? 그 분개는 안 할 거니까. 상품, 거기는 없네. 매출장, 현금 출납장, 받으럼 기입장. 답은 B, C, E가 되겠습니다.